자, 오늘 이제 1차 연립 부등식부터 해서 이제 부등식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 부등식. 일단은 부등식을 제대로 하려면 부등식에 뭘 알아야 될까? 성질만 알면 돼요. 오케이? 부등식을 하려면 부등식의 성질을 알면 된다.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A가 B보다 큽니다. 이런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양대 똑같이 내가 C를 더하거나 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 있다 없다? 여기는 얘는 변화 없다. 이런 거. 빼기 C를 하거나 빼기 C를 해도 여전히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는 B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빼기 C를 한다고 해도 이 등식은 똑같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 없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네,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할까? 7보다 커요. 아니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요식에서 내가 x값도 x의 범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항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항한다는 것 자체가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빼기 3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넘어간 효과가 나는 거잖아. 왜? 요 계산하면 0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2x가 뭐가 되면서 4 이렇게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두 번째 성질. A랑 B랑 똑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는 좀 다시 정리하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똑같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곱하기 뭘 할 거냐면 곱하기 C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나누기 C를 해도 마찬가지. 나누기 C를 하거나 나누기 C를 해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여기는 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언제는? 양수. 이제 C가 양수였을 때는요. 부등호에 뭐가 생긴다? 안 생긴다?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C라는 게 뭐였을 때는 음수였을 때 여기는 얘가 뒤집어진다. 바뀌어요. 바뀜. 근데 여기서 봐. 여기는 얘가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여기 진짜 중요한 성질인데 여기는 얘를 되게 간과를 해요. 얘를 간과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했듯이 2x가 4보다 큽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다 나누기 2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얘는 양수니까 양수가 변화 없으니까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는 되게 잘하거든. 이렇게 되게 잘해. 또 뭘 잘하냐면 마이너스 2x가 뭐 4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나누기 마이너스 2 해줬으니까 부등호의 반대로 어떻게 되겠구나? 뒤집어지겠구나. 이런 거 되게 잘한단 말이야. x가 마이너스가 작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X가 B보다 큽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기는 얘가 A잖아.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숫자 대신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럼 이게 A라는 얘를 발견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양수라고 생각해. 오케이? 밑도 끝도 없이 양수라고 생각해. 얘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뭐가 됩니다? a분의 b가 됩니다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풀어버려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분명히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요거 첫 번째 요거랑 두 번째 요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는 분명히 누구에 대해서 여기는 얘 부호에 대해서 꼭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부호에 대한 관찰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얘는 왠지 모르게 우리는 그냥 양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서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넘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납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최고 차이 계수가 그러니까 선생님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차이라고 생각해서 최고 차이 계수 여기 있는 얘를 관찰해봐. 얘가 여태까지 숫자로만 주어져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자꾸 뭘로 줘? 문자로 줘버려요.
그 문자로 주면 우리가 습관대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실근이 한 개이고 싶었어요라고 하면은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하냐 그냥 판별식이 0입니다로 그냥 접근하고 말아요. 맞아요? 이거 판별식이 0이겠지 뭐 얘가 실근이 하나였으니까. 근데 A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2차식이니까 그제서야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요. A가 0이었다면은 얘가 몇 차식이 되니까 1차 검정식이 되니까 얘는 실근 하나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A가 0인지 아닌지도 관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이나 방정식에서 일단은 너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 있는 얘를 좀 눈여겨보세요. 여기 얘가 숫자였으면 그냥 오케이 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결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얘가 문자였어. 여기가 문자였어. 그러면은 꼭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뭐인지, 양수인지, 또 얘가 뭐인지, 음수인지, 또 얘가 뭐인지, 0인지까지.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해요. 다시 최고차의 개수가 뭐였을 때 문자였을 때는 요거 맨날 놓치면서 되게 큰 실수를 해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거의 봐봐 이거일 때 뭐가 답이다 이거일 때 뭐가 답이다 이거일 때 뭐가 답이다 이렇게 총 답이 3개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그게 9점짜리였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하나만 맞췄어. 그러면은 3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 이상이 날아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되게 슬픕니다. 그렇죠? 부등식의 성질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최종 결론은 뭐냐면 항상 최고차항을 뭐라? 최고차항 관찰해 주세요. 여기 있는 얘를 관찰해 주세요. 요거에 대한 습관, 이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그 최고차항이 뭐인지, 양수인지, 최고차항이 뭐인지, 0인지, 최고차항이 뭐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관찰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숫자였으면 그냥 그대로 관찰 바로 끝날 거야. 근데 만약에 문자였어. 그럼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뭐해? 모르면 뭐한다? 수학에서 모르면 가정한다. 가정. 근데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하면 되면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A가 양수라고 치고 가정하고 시작해. A 0이라고 치고 음수라고 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풀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얘가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뿐만 아니라 등식의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배우는 건 요거 2개밖에 없지만 요거 2개 중에서 얘나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얘 부호에 상관없이 다 되니까.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C의 부호를 따라가야 돼요. C 값이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건 금지예요. 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주고 또 0인지까지 살펴봅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개념 적으면 돼요. 이게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봐봐 얘들아, 부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다시 봐봐. 요거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부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그냥 말 그대로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뭐가 있냐면 식이 있어요. 식. 그냥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등식을 내가 뭘로?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세 번째 하나가 더 추가됐었어요. 좌표 평면, 평면 좌표에다가 좌표 평면이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얘가 나타내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 요게 있었는데 이건 너희 교육에서 빠졌습니다. 너무 땡큐 하죠. 네. 요거 하나 가져올게요. 다시 여기 있는 얘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등식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개념만 적으면 될 것 같아. 봐봐, 비슷한 얘기로 함수를 표현한 것도 여전히 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죠. 맞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 그죠? 식은 보기 불편해요. 내가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듯이 부등식을 나타낼 때도 식으로만 주어져 있으면 바로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뭐 해주세요? 수직선에 나타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요거 얘기랑 플러스해서 연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야? 연립을 두 글자로 바꾸면 두 글자네요. 연립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 두 글자로 나타내면 뭐랑 똑같은 얘기는 공통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연립해주세요. 얘는 공통인 부분 구해주세요. 나중에 교집합이라고 이름 붙여진 애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연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연립 방정식 할 때 우리 뭐 했어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보여주세요. 이거 만족하는 잠깐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볼게. x 더하기 y가 3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1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1 말고 한 5 정도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연립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방정식의 근과 이방정식의 근의 공통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방정식 하나만 봐봐 얘들아. 이 방정식 하나만 봐. 요거 식 몇 개야? 뭔 소리야? 문자 몇 개야? 2개지. 그럼 요거 식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이런 방정식 무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요거 하나만 놓고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 부정 방정식은 해가 개 많다. 그죠? 해가 개 많아. 해가 개 많은 여기 있는 얘 원방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부정 방정식이에요. 얘도 해가 개 많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개 많은 해들과 이 개 많은 해들과 겹치는 공통된 부분 요거랑 요거 찾아주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립하는 말은 공통인 거 찾아달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여기는 이게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번 먼저 볼게. 봐봐. x가 뭐가 됩니다. 일단 8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3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너희들 다 잘 할 수 있잖아. 그지? 요거 두 개 나왔어요. 그럼 얘랑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공통인 거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바로 보이면 바로 해도 됩니다. 바로 보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바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첫 번째 거 그려주면 뭐가 됩니다? 8보다 어때?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하나 될 거고요. 두 번째,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네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 그냥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여기는 두 줄짜리 찾아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두 줄짜리 찾아주세요. 여기는 한 줄이고 이게 한 줄이잖아요. 그치? 두 줄짜리가 공통인 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보다? 8보다 작아요. 이건데 마지막에 등호 조건들 꼭 생각해 주세요. 여긴 얘는 지금 요거 포함 안 됐었지? 맞아? 여긴 얘는 요거 포함 됐었지? 맞아요? 맞아? 겹치는 부분도 포함될 거 아니야? 여기 등호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요렇게 마무리하는 거를 연립부등식 푼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요 개념은 그냥 다 그냥 별거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들. 요거 같으면 어때? 요거 이제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저런 식 똑같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 오케이? 한 방에. 그냥 세 변에 똑같이 뭐 해주세요? 더하기 1 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는 2x, 여기는 얘는 6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다 세 변 똑같이 뭘로 나눠주세요? 2로 나눠주세요. 2는 양수니까 분모한 변화 없겠죠. 그래서 나눠줬더니 마이너스 1, x, 3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요. 이 정도는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좀 전에 했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을 풀려고 합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 있는 얘는 일단은 이거 뭐 해줄까? 통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통분하는 것보다 선생님은 사실 양들을 똑같이 8 곱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8을 곱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양수니까 부등호한 변화 있어? 없어? 없습니다. 8 곱해볼게요.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2 되겠죠. 8 곱해볼게요. 더하기 뭐가 됩니다? 12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 곱해볼게요. 8x 마이너스 8 곱한 거잖아. 1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랑 다 뭘 해주세요?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이 이양한다는 개념 자체가 얘네들로 양변 빼달라는 소리겠죠? 맞죠? 좀 이런 건 자연스럽게 되니까 넘겨줍니다. 어떻게 돼? 2x 얘도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15 x는 5보다 큽니다. x는 5보다 큽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몇 번이냐면 2번 문제. 별표. 봐봐. 선생님 풀었을 때 풀이의 오류를 한번 찾아주세요. 너희가. 그렇죠? 봐봐. 이항할게요. 이항합니다. a-3x 넘어갑니다. 더하기 뭐가 됐어? 더하기 3이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x는 뭐구나? a-3분의 3보다 크구나. 이렇게 바뀌었어. 오류. 그렇지. a-3에 뭘 안 봤어. 두를 안 봤어.
얘의 부호를 안 했어. 내가 양변을 뭐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A-3으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에 대한 관찰을 안 했단 말이야. 얘를 부호를 봤어 안 봤어? 그럼 어떻게 해주고 있어? 처음 봤지. A-3이 0보다 크다. 즉 A가 3보다 클 때는요. 그때의 답은 X가 A-3분의 3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괜찮니?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 두 번째 A가 뭐보다 3보다 작을 때는요. A가 3보다 작을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X가 부동을 반대로 바뀌었을 테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두 봐야 된다고 A가 3인 경우도 봐야 된다고. 그죠? 얘가 0이. 얘가 0이었다 쳐보자. 얘가 0이었다. 그럼 어때요? 0이 3보다 큽니다가 됐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해가 없다가 돼. 해가 없다. A 값에 따라서 해가 이거일 수도 있고 해가 이거일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나눠 생각해. 이게 다다.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놓치기 쉬운 거라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유제 1번에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봅니다. 자, 볼게요.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이거 넘겼을 거야, 이거 넘겼을 거야.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A-1에 x 넘어가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볼까? 그러면 뭐가 돼요? A-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식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좀 보기 편한 형식으로. 아, 그래서 약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a보다 크구나. 이렇게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죠? 약분한다는 건 뭐다?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준다는 얘기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관찰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A가 1보다 클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A가 1보다 클 때 그때는 이걸로 나눠주니까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A보다 크다 이렇게 답 나올 거예요. 두 번째 A가 1보다 뭐 할 때는 작을 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A가 1일 때 한번 관찰해보자. A가 1일 때는 얘가 0 되잖아. 얘도 0 되지. 이제 0이 0보다 크다.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정확한. 어렵지 않죠? 되게 쉽지? 오늘은 그냥 놀면서 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2차 부등식 쪽 가야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지. 일반적인 부등식은 뭐만 조심하면 된다? 최고차항만 조심. 딴 거 다 필요 없어. 최고차항만 조심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게 답인가요? 이거 세 개다 답이 너무 길어요. 답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답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써줘야 답입니다. 되게 짜증나는 파트죠. 그러니까 항상 고등학교 수학에서 최고차항의 부호, 최고차항이 문자인지 숫자인지에 대한 관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되게 많아질 수도 있고 되게 귀찮을 수도 있고. 오케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다음 필수예제 2번에서는 선생님이 해줄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연립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빨리빨리 넘어갈게. 그렇지? 계산만 그냥 요하는 그냥 연립 부등식 계산. 좀 전에 했잖아 이런 거는. 넘어갑니다.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양변에 10 곱해놓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양변에 8 곱해놓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 정도만 설명할 것 같아.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는 요거 하나 두 개 연립한 거다라고 했었죠? 요거랑 요거씩 써가지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그냥 3번까지는 쭉쭉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연립 부등식에서 봐봐. 여기는 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봐봐. 여기 요거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봐봐. 여기 얘가 x-4 이렇게 종이 이제 풀어서 정리해봤더니 플러스 2 이렇게 됐어요. 얘가 넘어갑니다. 얘가 넘어갈 거예요. 이제 3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6 이렇게 될 겁니다. x가 2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하나씩 나왔어요. 그죠? 두 번째 얘 풀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7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번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 볼까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 5x 이쪽이 뭐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 2보다 크거나 같다나 여기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 해야 되는데? 연립해야 돼. 그죠? 이렇게 딱 놓고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랑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랑 연립하면 겹치는 부분이 뭐밖에 없었구나. 2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의 답은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고 그냥 x는 2가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다음 또 이런 거 어떨까?
여기 얘 보자. 넘어갈게요. 그럼 얘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넘어갈게.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야? 4x가 뭐가 돼요? 넘어가는 거니까 16 이렇게 될 거야. x가 4가 작게 될 거야. 그럼 요거랑 이제 뭐 해줄 거야? 연립할 거니까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수직선. 여기 이제 8보다 크다. 4보다 작다. 겹치는 거 있니 없니? 없어.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별거 없죠? 이게 다야. 겹치는 게 있으면 겹치는 것만 써주면 되는 거고 겹치는 게 없으면은 그냥 해가 없다. 겹치는 게 요거 숫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럼 그 그대로 써주면 돼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놀면서 갑니다. 알았죠?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필수제 5번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퍼즐 맞추기 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퍼즐 맞추기. 그냥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등호 접근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봐봐. 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근데 봐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는 A라는 미정계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얘는 B라는 미정계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합쳐가지고 겹쳐봤더니 거기 있는 얘가 이거가 됐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해는 결국 여기 있는 얘 해였을 것 같고 여기서 나온 이 해가 여기서 나온 이 해였을 것 같아. 그래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얘가 둘 다 등호 다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운명에 맡겨야지. 그치? 그냥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야.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렵게 등호 있는 걸로 다 보고 가봅시다. 알았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얘를 그냥 풀어봐요.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2x가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x가 뭐가 되겠어요? x가 2분의 a 더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니? 넘어가요. 그럼 얘는 2x가 뭐가 되는 거야? 2x가 b-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b-7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요것을 겹쳐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대? 얘가 됐다는 거죠. 그치? 그럼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여기 마이너스 5 찍어놓고 여기다 뭐 4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겹친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치?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바라봤더니 어때요? 여기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i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뭐야? 크다 쪽이잖아. 그치? x가 크다 쪽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겠어? 여기는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 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자동으로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럼 끝났잖아.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 4. 여기 얘가 얼마? 마이너스.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2가 뭐가 돼? 8이 되니까 a가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퍼즐 맞추기니까 그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가 2만 나오는 경우도 우리는 좀 전에 해봤으니까 어떻게 되면 2가 나왔구나 그 정도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좀 진도를 좀 빨리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죠? 빨리 나가고 있는데요. 어려울 게 없어서 그런 어려울 게 없어. 한번 볼게요. 다. 근데 여기는 진짜 너희들 다 잘 하겠지. 크게 어렵지 않지. 여기 졸려 죽어요. 졸리면 일어나도 됩니다. 그렇죠? 이시계를 펴도 되고요. 일어나도 돼요. 봐봐. 자 여기는 얘가 해가 없도록 하고 싶었어. 여기서 진짜 잘 봐.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린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템포를 좀 늦출 거야. 그렇죠? 요거 제대로 한번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잘 봐봐. 여기는 얘 해랑 여기는 얘 해를 먼저 구할 거예요. 각각 구할 거예요. 그럼 얘는 2x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보다 크나 같다 됩니다. x가 뭐가 됐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여기 얘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랑 두 개를 연립해봤더니 겹쳐봤더니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까? 얘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까? 상식적으로 얘가 편하겠지. 왜? 얘는 다 준 거잖아. 완성형이라. 얘는 어때? 미완성형이에요. A 값 따라서 어디에 꽂힐지 알아볼라? 몰라. 그러면은 수직선에다가 먼저 뭘 표현해봐? 밑에 거 먼저 표현해봐. 얘를 먼저 표현해봐. 얘가 마이너스 2 딱 찍어주고 얘보다 작아요. 이거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궁금한 여기 있는 얘 해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 적용이 돼야지 그래야지 얘가 해가 없을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 찍히면 되겠어? 여기 찍히면 되겠지.
그죠? 여기는 얘가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었다면 이렇게 되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얘 등호가 이렇게 있지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슨 식만 가지고 생각하면 되면 아 얘보다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는구나 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 끝이야. 아니 끝은 아니야. 여기까지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가 뭐야 지금? 이게 크다잖아. 크다. 부등호까지 신경 썼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등호가 들어가니 많이 요거 항상 꼭 신경 써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는 얘가 뭐냐면 얘가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다 쉬워요. 오케이? 나머지는 되게 쉽습니다. 여기는 얘가 들어가냐 마냐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잘 봐봐. 여기서 얘랑 같아도 되니 아니니? 한번 생각해. 자, 같아도 된다 손. 같으면 안 된다 손. 자기 소신껏. 같아도 되니? 같아도 돼요? 왜? 그렇지. 얘가 있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봐. 오케이? 얘가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봐. 그럼 현재 여기는 얘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는 여기 등호가 없었고요. 여기는 얘는 등호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어차피 없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던데 알았어요. 일단 첫 번째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입니다.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두 번째 여기로 가볼게. 자 여기는 얘는 어떻게 볼까? 자 3x가 이렇게 되면서 3 이렇게 되니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x가 a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연립해 주세요. 그 결과가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를 먼저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얘 맞춰서 가면 되겠다. 봐봐 수직선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얘가 지금 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2가 있어. 선생님께서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이런 걸 쓰고 있어. 왜 쓰고 있을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지금 나는 위주로 관찰을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얘가 지금 1보다 크다야.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 얘가 A와 작거나 같다인데 여기 있는 얘부터 하나, 둘, 세 개의 정수가 포함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에 5까지 꼭 써주세요. 알았죠? 얘가 더 넘어가면 4개가 돼버릴 테니까 그 경계는 꼭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A라고 하는 게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요? A가 어디 사이? 4랑 5 사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가 4랑 5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여기서의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의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A가 4가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5가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뭐 해주세요? 체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봐봐. 4가 될까요? 안 될까요? 4가 등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손 들어간다 손. 생각 좀 할게. 머리가 아파? 뜨거? 머리를 안 감았어? 머리 안 감아? 아니 안 감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까지는 괜찮아. 됐어? 자, 수익 들어가 안 들어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뭐 해보냐면 A가 4라고 가정하고, 오케이? A가 4라고 가정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덥다 그지? 창문 좀 열까? 추워요? 춥대요. 다시 봐봐. 4라고 가정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냥 A 값이 4였어. 여기 얘가 4였어. 이게 4였어. 라고 생각하고 4였어. 라고 생각하고 정수의 개수를 세보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소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죠?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럼 여기 등호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5인지 아닌지 헷갈려. 5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그럼 뭐 하라고? 그냥 5라고 가정해요. 5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계수 몇 개가 돼버려?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리죠. 맞죠?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럼 등호 빼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의 값은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시 봐봐.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할 때 이것 때문에 별짓을 다 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별한 별짓을 다 했어.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아서 좀 좋은데 이대로 넘어가기 괜찮겠어요? 오케이?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작년에 진짜 별한 별짓 작년 강의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막 종이로 막 잘라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된 모양을 종이로 잘라가지고 얘를 실제로 막 여기서 막 움직여가면서 막 설명을 했어요. 되니 안 되니 막 되니 안 되니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는 잘 좋습니다. 여기 있는 얘를 지금 다시 이건 꼭 풀어보고 가야 되니까 7번, 8번 지금 한번 풀어봐. 7번 볼게요. 자, 얘 보자. 얘 어떻게 돼요? 3x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가 x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x가 넘어가면서 3분의 3 더하기 a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 해결됐고요. 여기는 얘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x가 뭐가 됐어? 3이고 6이니까 2가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해가 몇 개뿐이래? 하나뿐이래. 그럼 봐봐. 너무 쉽잖아. 얘는 여기가 2였어. 여기 얘 2였어. 이거 작거나 같다. 이거였어. 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야?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가 근이 몇 개밖에 없다? 뭐 틀렸니? 3이요? 어디가? 2 말고 밑에 아, 여기 3입니다. 땡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선생님이 이래요. 계산해요. 어쨌든 볼게요. 여기는 얘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냥 딱 요게 꽂혀 있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뭐가? 3 더하기 a가 그냥 3일 수밖에 없었구나. a 값은 뭐구나? 넘어가요. 9. a는 6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넣읍시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럼 x가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2x가 뭐가 됩니다? a-3 될 겁니다. x는 2분의 a-3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얘가 자연수가 몇 개밖에 없었어? 두 개밖에 없었어. 그럼 내가 완전형, 그지? 완성형. 여기는 얘를 먼저 해봤더니 여기 얘가 5 찍어주고 얘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4랑 그게 당연히 뭐였겠구나? 3이었겠구나. 그렇다면 여기 얘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어디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야 돼. 일단 괜찮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a-3이 뭐가 됩니다? 일단은 2에서 몇 사이가 됩니다? 3 사이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무슨 조건? 등호 조건만 생각해 주세요. 항상 이 등호 조건 여기까지 해놓은 여기까지가 기본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키포인트는 뭐라고? 등호가 어디 들어가냐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가 2가 됐다라고 한번 쳐봐. 2가 됐어 라고 한다면 2가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요거랑 관찰을 해봐. 요거랑 관찰해서 만족하는 자연수 몇 개? 두 개인 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돼도 됩니다. 얘가 2여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여기 있는 얘 다시 여기겠어. 얘가 얘이면 될까 안 될까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얘가 3, 2여도 될까? 얘가 3이었다면 부등식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등호 안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양변을 똑같이 세 변에 2 곱해줍니다. 4 이렇게 될 거고 a-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 3, 3 더해줍니다. 7 a 9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답이구나. 얘의 최소값은 얼마구나? 7이구나. 이렇게 확인해주면 됩니다. 되나요? 봐봐, 얘들아. 이 등호 조건 있잖아. 이 등호 조건. 여기 등호 들어가고 등호 안 들어갔어. 이거를 선생님이 어떤 경우는 어떤 등호 들어가요, 어떤 경우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 모든 경우를 유형화시켜서 정리해 줄 수 있거든. 근데 그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걸 다 정리해 주길 원하니 어차피 못 외워요. 그죠? 어차피 못 외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각적으로 찍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면 뭐 하라고? 그냥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2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풀어봐. 그랬을 때 성립하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되면은 등호 넣어주면 되고 안 되면 등호 안 넣어주면 되고. 마찬가지 얘가 3인지 아닌지 얘가 3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3을 직접 그냥 3으로 넣어봐. 그 다음에 얘랑 뭐해? 연립해가지고 이거 만족하는지 보는 거야. 안 들어가면 하지 마. 등호 안 들어갈 거야. 그냥 그렇게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작업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확인해봐야 되잖아, 그지? 근데 봐봐.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습관은 뭐냐면 그냥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럼 그거를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습관은 뭐냐면 궁금한 게 생겼어. 넘어갑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그러면 대충 되겠지 뭐. 안 되겠지 뭐. 수학에서 대충이라는 그 단어만 딱 빼잖아? 제대로만 공부하잖아? 그럼 수학 진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제대로만 딱 생각할 수 있으면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내가 잘 이해 안 됐어. 내가 여기는 얘를 대충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대충 하면 대충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은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 이거 내가 대충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 내가 대충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를 물고 늘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물고 늘어줘야 돼. 혼자서 이해 못하겠다? 선생님 맨날 남아있잖아. 그지? 그렇죠? 너희들 질문할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그렇죠? 반드시 질문. 그날 이해 안 됐던 거 체크해 놓을 수 있잖아.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창피해요.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 나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러지 마.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창피한 거는 아니야. 알았죠? 그건 진짜 수업 시간에 왜 창피해? 나만 못하는 거 같고 막 그런가? 아니야. 그지? 어차피 다 모르거든? 근데 다 창피해서 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 있게 내가 질문을 하면은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공부할 때만큼은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욕하지 마. 욕하지 마. 그리고 다른 친구가 질문했어. 그렇다고 화내지도 말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두가 다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자, 이제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을 할 차례예요. 오케이? 맞아. 절대값은 선생님이 매번 설명하지만 이게 어려운 거니 귀찮은 거니? 귀찮은 거죠. 그죠? 누가 봐도 귀찮은 겁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 여기 있는 얘 뭐만? 부호만 잘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거야.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차피 다 똑같아. 시리즈들이 절대값 시리즈들은 다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응용돼서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두 가지로 좀 나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봐봐. 그냥 저기 있는 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절대값 해결할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얘 부호에 대한 관찰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얘가 항상 양수일지 음수일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면 수학에서 뭐 한다? 가정한다. 근데 가정의 한 종류로 분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됐고 첫 번째 그래서 x가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다 이쪽 하나랑 그 다음에 x가 2분의 3보다 작다 요거 한쪽 둘 중에 크다 쪽에 보통 등호 박아줍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 부등식이 그대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 절대값을 없애주려고 범위를 나눈 거니까 절대값을 없앤 상태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겠니? 2x가 뭐보다 1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x가 뭐보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답인가요? 아니야. 여기서는 이거 돼. 이거 일대라고 가정해놓고 구한 범위가 얘였으니까 여기는 얘랑 뭐 해야 되냐면 연립해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런 경우였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였을 때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3 여기 얘가 7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뭐보다 7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니까 풀어주면 어떻게 돼? 넘어가고 넘어갈까? 그러면 2x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4가 됐어.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도 여전히 여기는 얘랑 뭐 해줘야 된다? 얘랑 뭐 해줘야 된다? 연립해줘야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그럼 봐봐. 여기는 얘랑 연립한다. 어떤 느낌일까?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보자. 수직선상에서. 처음에는 여기 얘가 지금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입니다. 여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또 뭐보다는 5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맞는 범위가 어디겠어?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어? 자, 두 번째. 어때요? 두 번째 거는 얘보다 뭐하다? 작다를 전제로 깔고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 크다 쪽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 됐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일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번에 마지막 부분은 합쳐주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몇 사이다? 5 사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리 되니? 오케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어디서? 여기서 이제 봐봐. 얘랑 얘는 겹쳐주는 거야. 얘랑 얘는 겹쳐주는 거야. 그리고 겹쳐준 결과랑 겹쳐준 결과는 합쳐주는 거야. 겹친다랑 합친다의 의미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뭘로 배울 거냐면 교집합이랑 합집합으로 배울 건데 아직 그 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겹친다랑 합친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겹친 부분 찾아주세요. 겹친 부분 찾아주세요. 얘는 이거 일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어? 이게 됐잖아. 그 다음에 이거 일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어? 얘가 됐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경우랑 다 되는 거니?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니? 아니면 둘 다 겹치는 부분이 있니? 그런 거 없잖아. 그치? 둘 다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를 뭐 해줘야 됩니다? 합쳐줘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되는 거 맞고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다시 5까지 되는 거 맞으니까 합쳐버리면 이거 쭉 써줄 수 있겠지? 이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아니라 좀 편하게 좀 편한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오케이? 특수한 경우 그 특수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특수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쓸 수 있으니까 가장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 기본적인 형태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 기본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만 배우면은 이것만 풀 수 있어요. 그죠? 사실 기본적인 형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자, 절대값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때의 결과는요. 그때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세요. 얘의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B에서 B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이런 느낌이야. 봐봐, 얘가 양수였을 때는 어떤 느낌이야? 얘가 양수였을 때는 A가 B보다 작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B보다 작다는 건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양수였을 테니까 0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A가 B보다 큽니다. B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니까 A가 뭐야? 마이너스 B보다 큽니다가 되거든요. 이 0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합쳐보면은 이 부분 전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에서 B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웬만하면은 이런 계산보다는 이런 계산, 특수한 경우로 풀 거니까 이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알았죠?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절대값 A가 B보다 큽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거는요. 얘는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아요. 이렇게 형성됩니다. 됐나요?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식은 요식으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바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 그럼 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지금 절대값 여기는 이만큼은 A라고 생각해. 그럼 2x-3이라고 하는 게 얘가 B야. 그럼 마이너스 7에서 7 사이다. 그럼 3, 3, 3 더했더니 마이너스 4, 2x 10 이렇게 될 거고 나눠봤더니 마이너스 2, 5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끝이라는 소리예요. 끝나죠? 절대값 있으면 앞으로 이런 거 발견하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여기는 마찬가지야. 똑같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x-1 이렇게 갖다 두고요. 이렇게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붙여주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애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요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돼요. 됐나요?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애 요거 해결하면 뭐가 될까요? 넘어가고 넘어간 거니까
3x가 0보다 크다니까 x가 0보다 더 나왔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x는 뭐가 되니?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랑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겹친 부분은 요 부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여기는 얘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특수한 경우니까 이것들은 좀 기억해 두세요.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얘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좀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봐봐.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지? 절대값의 정의. 다시 크게. 뭐였지? 원점에서부터 수직선상에서 x라는 좌표까지의 거리를 의미했지. 그러니까 절대값 x라고 하는 거가 의미하는 건 사실상 뭐야? 얘 정의 자체는 뭐야? 거리의 의미가 있어. 오케이? 여기는 얘가 지금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수직선상에서 이게 원점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x까지의 거리가 뭐보다 3보다 작다 이거지. 그럼 3인 점 찾아봐. 3인 여기서부터 3 떨어져 있는 점은 당연히 3이었을 거고 여기 3 떨어져 있는 점은 당연히 뭐겠어? 마이너스 3이었겠죠? 그러면 x가 여기 있었으면 요 거리는 3보다 짧은 거 맞잖아. x가 여기 있었으면 요 거리는 3보다 짧은 거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x 값들은 다 되겠구나. 거리상 전부 다 3보다 짧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요거 이해되니? 오케이? 다음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로 한번 해볼까? 한번 크다. 그럼 거리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어? 거리가 3보다 컸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3보다 크면 요점 되겠지? 맞아? 요점 되겠죠? 여기는 요 거리는 다 3보다 큰 거잖아. 여기 요점 되겠죠? 얘네들은 다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 요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요거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들 다 됩니다. 얘네들 다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x가 3보다 큰 애들 다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봐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더. 절대값이 있잖아 지금. 절대값을 정해서 절대값 x는 그럼 알겠어. 그럼 절대값 x-2는 뭔데? 얘는 0과 누구 사이의 거리가? 0과 x 사이의 거리라고. 오케이? 여기 얘 같은 경우는 2와 x 사이의 거리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값 x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절대값 a 빼기 b라고 하면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a와 b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0이 생략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0에서부터 x까지 거리입니다라고 생각한 거야. 여태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봐봐.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절대값 x-3이 2보다 작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수직선 딱 그려놓고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얘를 물론 식으로 해결해도 괜찮은데 바로 한번 볼게. 여기다가 뭘 찍어줘? 3을 찍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2인 걸 생각해. 여기서부터 거리가 2인 걸 생각해. 그럼 얘는 1일 거고 얘는 5가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그 거리가 2보다 짧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의 답은 뭐가 되냐면 1에서 몇 사이? 5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여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얘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x-3이라는 게 마이너스 2에서 몇 사이예요? 뭐 2 사이예요? 3 더했더니 x가 뭐가 됩니다? 1에서 5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풀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오케이? 풀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됐나요? 선생님은 아무거나 그때 상황에 따라 좀 편한 거 가지고 생각을 해줄 거니까 정확하게 여기도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됐나요? 절대값이 있는 거. 그럼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어. 뭐를 가지고 해야 돼?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런 꼴이나 이런 꼴이 아니었죠? 그럼 정의 가지고 하기도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뭘 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오케이? x값 다 분류해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얘를 풀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봐봐, 얘가 0이 된 x값이랑 얘가 0이 된 x값 다 찍어봐. 수직선 사진. 여기 0이랑 1 찍어주면 되겠지? 그럼 범위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세 개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경우네요. 두 번째 요 경우네요. 그럼 세 번째 요 경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x가 뭐야? 1보다 하나 같다.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x가 0에서 1 사이다. 그럼 세 번째 경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어떻게 바뀌겠어? 요 경우일 때 여기는 이 부등식은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일 때 어때? x가 0보다 큰 거니까 양수,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거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5보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따라오면 있니? 다음 0보다 작을 때 둘 다 음수겠죠? 둘 다 음수겠죠? 그냥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얘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로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두 개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선생님 이제부터 연립을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교집합 아니야 그냥 연립이라고 쓸게요. 연립해주세요. 여기 있는 얘랑 또 여기 있는 얘랑 뭐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연립해주세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마지막으로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그 연립한 결과가 있을 거고 연립한 결과가 있을 거고 연립한 결과가 있겠지.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보여주세요. 합쳐주세요. 합쳐. 그게 뭐일 겁니다. 답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이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지만, 오케이? 단순한 계산이니까 생략하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됐나요? 여기까지? 다시 어디? 두 번째 거 이해했어요. x가 0에서 1 사이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두 번째 범위는 x가 0에서 1 사이입니다. 0에서 1 사이였을 때 여기는 이 부등식을 난 여기다 똑같이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똑같이 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 지금 이걸 분류한 이유가 뭐였어? 절대값을 없애려고. 절대값을 풀어주려고. 그 절대값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그냥 풀리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범위일 때 여기는 얘 부호를 관찰해 봤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 부호를 관찰해 봤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호, 이 범위일 때 이 부호는 당연히 양수겠죠. x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이 범위일 때 다시 이 범위일 때 여기는 얘는 뭐겠어?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뺀 거잖아. 그치?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뺀 거잖아. 맞아요? 이해되니? 그러니 여기는 음수가 되겠죠. 0보다 작은 거. 됐어? 모르겠어? 다시 봐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x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래. 0에서 1 사이래.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래. 그러면은 x-1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지. 이게 음수잖아. 이거 음수면 어떻게 나간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간다. 마이너스 달고 나간다. 얘네들은 둘 다 음수니까 다 마이너스 달고 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연립. 그래서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 합쳐주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 계산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딱 설명하면 또 왠지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봐봐. 요거 뭐야? 2x지. 넘어가니까 4지. 그럼 x가 2보다 큽니다가 될 거예요. 그럼 얘랑 연립하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 수직선 안 그려도 그냥 x가 2보다 큽니다 되겠죠? 이해돼요? 알겠어? 빨리빨리 말해줘야 돼. 빨리 말해줘. 다음 두 번째. 루인이 봐봐. 0에서 1 사이고 요거 봐봐. 요거 없어지네. 1, 2, 3보다 크니? 아니야. 그럼 여기 얘는 아예 없어. 얘 근이 없어요. 그럼 얘랑 겹치는 것도 당연히 없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 0보다 작다랑 이거 마이너스 2x 넘어가니까 2가 될 거고 x가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저거 되게 겹쳐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요거 합친 결과가 답입니다. x는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게 답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 있는 거는 빠르게 편하게 해석해 주세요. 됐죠? 마지막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것까지. 해보자. 봐봐. 그러니까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정식이라는 거랑
함수라는 거나 부등식이라는 애는요 그냥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 있는 얘는 뭐야? 하나야 하나. 이건 하나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너희 부등식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이니까 이제 내신 끝나고 오겠죠. 꽤 오래 있다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자세하게 해줄 건데 얘랑 얘는 그냥 하나로 봅니다. 다 뭘로 보는 거냐면 함수로 봅니다. 함수의 해석 안에 방정식이 있는 거고 함수의 해석 안에 부등식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저런 애 있잖아.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3보다 크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거랑 y는 3이라고 하는 거 요거랑 요거의 함수의 그래프로서 이 부등식을 해석합니다. 그럼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y 값이 더 큰 거니까 왼쪽 오른쪽 개념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개념이 아니라 위아래 개념일 거야. 그지? 이게 x축이고 이게 뭐야? y축이거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거든. y값, 얘 y값이 얘 y값보다 크다니까 위쪽 아래쪽 개념일 거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거 찾아주세요라는 느낌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 충분히 설명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를 잠깐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봐봐 이렇게 이것도 그리지 마. 그냥 뭐 그래? 0 또 뭐 그래? 1 오케이? 얘랑 얘 그래프 지금 그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둘 다 양수였을 때는 2x 어쩌고 거 아니야, 그지? 기울기만 봐. 2x. 기울기 2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 오케이? 여기다 이어서 요거 양수 요거 음수면은 요거 양수 요거 하나 음수면은 얘는 기울기 빵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다음 또 어떻게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달고 나니까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 그래프는 이게 답니다. 그럼 여기서 뭐만 결정해 주면 되겠어? 여기 얘만 좀 조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뭘 넣어봅니다? 0을 한번 넣어봅니다. 0을 넣어봤더니 0 더하기 1이 되니까 1이 될 겁니다. 이때 y값은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y는 뭐랑 비교해달래? 3이랑 y는 3이랑 비교해달랬어.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얘가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얘보다 더 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 함수의 그래프랑 이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더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에 관심이 쏠리면 되냐면 여기는 요 점에 x 정도나 여기 요 점에 x 정도에만 관심이 쏠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될 거야? 이 부분이 다 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이 다 답이 될 거예요. 이좌표 알아내는 방법은 이좌표 알아내는 방법은 뭐야? 방정식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해석 가지고 지금 부등식인데 분명히 나는 함수랑 방정식 가지고 풀고 있어요. 이 사람. 그죠? 이렇게 찾아봐. 근데 봐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기울기는 우리한테 되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기울기라고 하는 기울기 2짜리, 기울기 빵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거든. 기울기는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거를 받을 준비만 되면 잘 봐봐. 얘 기울기 뭐라고요? 2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니? 이 길이가 얼마야? 2잖아. 이 길이 얼마겠어 당연히? 1이겠죠. 맞아? 이 길이 1이니까 이게 좌표 얼마겠어? 2겠죠?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보자.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였어? 2였거든. 여기는 이 길이 얼마겠니? 1이겠지. 1분의 마이너스 2가 기울기니까. 맞아? 그럼 1 차이 나는 거니까 얘는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1과 작다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좀 전에 구했던 어디 갔어? 좀 전에 구했던 어디 갔니? 지웠나 보다. 그지? 그 해랑 지금 여기는 얘랑 똑같죠? 그럼 봐봐. 풀이의 난이도를 본다면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되게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봐봐. 선생님이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함수로서 딱딱딱 그려놓고 딱딱딱 적혀 찍고 그냥 바로 아 얘랑 얘가 답이구나 라고 그냥 해석을 하거든. 이 해석이 지금은 좀 어려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요 2차 부등식에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정말 많이 할 거거든. 정말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놨으면 좋겠어. 알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은 수학 실력이 그냥 한 단계 업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렇지? 그게 잘 되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함수야. 함수. 오케이? 함수에 대한 해석에서 방정식, 부등식 해석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럼 미적분이 진짜 너무 쉬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걸 잘했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언제 해가는 거야? 수학 상에서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런 해석할 준비를 여기서 다 해놔야 돼. 그게 기본으로 쌓여야지 너희가 나중에 되게 편하게 해석할 수 있어.
알았죠? 그게 됐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쭉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활용 문제 두 문제만 빠르게 풀어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봐봐. 이제 활용 문제인데 똑같이 생긴 장 의자들이 놓여 있는 소강당이 있대요. 소강당인데 이 소강당의 강연회에서 참석한 모든 학생이 의자에 앉았을 때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6명씩 앉으면 그러면 2개의 의자가 남는다. 소강당의 장의자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해주세요. 이런 거. 이거는 얘들아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스스로 부등식으로 찾아내기 되게 힘든 문제긴 해요. 오케이? 한번 천천히 봐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냥 문제 유형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유형은 똑같은데 뭐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유형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문제집이든 이런 문제는 뭐 하나 이상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이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 의자가 몇 개 있대? 아나 몰라. 의자가 이게 의자라고 생각해요. 장 의자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몇 명이 몇 개 앉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어. 이 정도만 이해했어. 그래서 전체 의자가 몇 개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n 개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가 되고 여기는 얘가 n번째 의자니까 n-1번째 의자, n-2번째 의자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전체 학생 수를 잠깐 볼게요. 전체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현재는 모르죠. 전체 학생 수를 내가 의자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봐봐.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5명씩 앉으면은 5n명까지는 의자에 다 앉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명? 4명은 못 앉았대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5n 플러스 4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6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는데? 2개가 남는데. 의자가 요거 2개가 남는데. 그럼 여기는 얘까지 한번 생각해봐야겠지. 오케이? 의자가 2개. 그럼 잘 봐봐. 6명씩, 여기 6명씩 이렇게 앉았어요. 6명씩 이렇게 앉았다면 여기까지 꽉 차서 앉았겠지. 요거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여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겠어? 6명까지 앉을 수 있겠지. 맞아? 그래야 몇 개 남는 거야? 의자 2개 남는 거야. 요거 이해됩니다? 알겠어? 다시 여기까지는 꽉 채워서 앉을 겁니다. 6명씩 꽉 채워서 앉을 겁니다. 여기는 얘부터 1명이 앉을 수도 있고요. 6명이 다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전체 학생 수는 뭐라고 했는데 얘라고 했는데 잘 봐봐. 전체 학생 수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6명씩 앉았으니까 봐봐. 6 곱하기 n-3명까지는 앉았어. 그지? 거기다가 1명이 더 앉을 수도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6명이 다 앉을 수도 있겠지? 이게 전체 학생 수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부등식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그림을 전부 다 그려놓고 생각을 해줘. 여기서 지금 봐봐 얘들아. 요거 이해되니? 요 n-3 들어간 거 이해돼요? 왜? 여기까지는 꽉 차서 앉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만 지금 1명이 앉거나 6명이 앉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는 얘에다가 더하기 1 한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클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얘 더하기 1명에서 얘 더하기 6명 사이 값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n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나요? 어려워요. 이런 형태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여기는 이 개념 자체는 이 유형 하나 풀기 위해 설명한 개념이니까 요거 하나 이해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요 문제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 하나 못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그러니까 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하나밖에 못 풀어요. 오케이? 이 유형 하나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별로 이게 활용도가 좋은 개념 자체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니까 선생님 좀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외길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육 과정에서 묻고 있으니까. 그죠? 할 수밖에 없는. 네.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요거 보자. 이게 아니네. 요거 끝났구나. 그래서 이 활용 문제 있잖아, 얘들아. 이 활용 문제는 너희가 잘 안 풀릴 거야. 처음에 잘 안 풀릴 건데 어떤 그러니까 해설을 봐도 괜찮아요. 해설을 봐서 어떤 식으로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식을 만들고 있는 건지를 관찰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 그 관찰을 자신의 것을 꼭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알죠? 그래서 따로 이거는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너희들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 풀고 질문할 때 설명을 해줄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부등식까지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배웠네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연습 문제 좀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풀어보고 갈까요? 이거 공지 없나? 다시. 활용. 활용 풀어줄까요? 요거? 한번 보자. 자, 어떤 제과점에서 빵과 과자를 각각 한 봉지씩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와 설탕의 양은 표와 같다. 1000ml 이하의 우유랑 0.85kg 이하의 설탕으로 빵과 과자를 합쳐서 7봉지를 만들 때 빵은 최소 몇 봉지 만들어야 되는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 PPT상에서는 뭐가 하나도 안 보이네?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뭐야? 빵. 빵. 과자. 여기 과자. 우유 설탕. 여기 우유, 그다음에 설탕. 오케이, 보자. 일단은 되게 쉬워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봐. 궁금한 게 뭐야? 제일 궁금한, 제일 끝에를 먼저 보는 거야. 활용 문제는 내가 궁금한 게 뭔지 먼저 생각하는 게 기본입니다. 빵은 최소 몇 봉지를 만들어내는 빵의 봉지 수가 난 현재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 얘를 뭐라고 넣으면 좋겠어요? x라든지 봉지 수는 자연수겠죠. 그러니까 n이라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x라고 한번 나올게요. 그럼 빵을 x개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몇 봉지를 만든다고 했어? 전체 7봉지를 만든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 과자는 몇 봉지가 있겠어? 7-x 봉지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무슨 정보를 줬어? 우유는 이만큼만 써주세요. 최대 이만큼만 써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유가 얼마큼 들어갈까를 생각해봐. 우유가 얼마큼 들어갈까? 얘는 이만큼 개 만든다고 했으니까 얘 곱하기 얘만큼 우유는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얘는 120x 이렇게 써줄게. 근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자 만들 때도 들어갈 거 아니야? 과자 100씩 들어갑니다. 7-x개 만들고. 그럼 얘는 최대 몇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00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부등식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일단 괜찮니? 그 다음 이제 또 뭘 기준으로 세우면 되겠어? 설탕. 이거 혹시 그램으로 돼 있니? 그럼 얘를 뭘로 보는 거야? 850g으로 보는 거죠. 됐어? 0.85kg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850g으로 바라보면 되겠다. 됐어? 그럼 한번 봐보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식서봐. 100 10 x 플러스 150 7-x 얘는 800. 이 부등식 두 개 연립해서 풀면 1차 연립 부등식이 됩니다. 끝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그럼 연습 문제로 가봅시다. 뭐 해볼까요? 일단 어려워 보이는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일 끝에 문제가 어렵니? 이거 한번 절대값이 몇 개나 있다. 3개나 있다. 그죠? 이제 너무 어려운가? 시단계는 너희는 지금 풀지 마. B단계까지만 풀어요. 단계를 일단 지금 하나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몇 번부터가 시단계니? 21번. 21번. 요거부터 가볼까? 봅시다. A, B가 이거였고 B, C가 이거였고 C, A가 이거였어. 일단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서는 좀 이거는 하길 잘했네요. 이게 삼각형을 바라봤을 때 너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삼각형 성립 조건이 있죠? 성립 조건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차 사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A, B, C가 있으면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차 사이가 된다. 이게 삼각형의 뭐야? 성립 조건. 물론 얘만 성립하는 거겠어? B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고 C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해줘야 이게 뭐야? 삼각형의 성립 조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식을 뭐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해줘보자. 한 변의 길이 뭘로 잡을까? 뭐로 잡을까? 5는요. 두 개 합. 4x 마이너스 2. 두 개 차. 2x 마이너스 6.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풀면 다 돼. 선생님 이거 세 개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만 만족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이렇게 풀면 되고 넘어가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 그래요. 자, 연립부등식 여기 있는 얘로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뭔 소리야? 여기 있는 얘로 풀었더니 뭐가 됐대? 얘가 됐대. 처음 연립부등식에 해석했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 있는 얘해가 얘니까요. 얘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 얘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x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넘어갑니다니까 x가 뭐가 되겠어요? x가 뭐가 되겠니? 2a. 이렇게 된 거잖아요. 2a 플러스. 얘가 누구구나? 얘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a는 얼마였고요? 2였고요. a가 2였으니까 얘가 4니까 b는 얼마겠어? 8이겠죠. 그런데 이제 2 집어넣으면 4가 돼요. 2, 여기 있는 거 8. 그럼 이거 뭐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안 어렵죠? 뭘 어려워. 그냥 이거만 풀면 되는데. 됐습니다. 이해되죠? 끝까지 계산 안 됩니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 잘안 보였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키가 너무 커서. 그렇죠. 넘어갈게. 하나만 더 풀고 오늘 수업 끝내자. 이거. 플러스 풀 거라고요?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뭐가 될까? 20번 풀수는 돼. 20번? 왜? 왜? 너 20번 풀 수 있어? 절대값 몇 개 있어요? 그래. 이건 해야겠다. 25번은요? 25번 해줄게. 봐봐. 자, 여기 봐봐. 절대값이 막 2개 있지. 그럼 막 당황스럽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하나씩 생각해봐봐. 그 절대값 안에, 이 큰 절대값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네모가 들어있어요. 얘가 6번 작대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케이? 저렇게 봐요. 되게 집중. 그러면 이거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네모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마육에서 6세. 네모가 뭐였다? 절대값 x-1에 마이너스 3이었다. 되죠? 그럼 얘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3 다 더해줍니다.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절대값 x-1 이렇게 되면서 얘는 9 이렇게 되겠죠? 그냥 잘 봐. 여기서 잘 봐. 이거의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해돼? 안 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거리라고 했잖아, 그렇지? 절대값의 결과는 뭐야? 항상 양수입니다.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이게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x에 뭘 넣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할 거야? 3.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야? 모든 실수야. 그러면 모든 실수라는 거랑 여기 있는 얘랑 뭐 해주면 겹쳐주면 결과는 그냥 뭐겠어? 얘겠지. 그러면 얘는 그냥 절대값 x-1이 뭐보다 9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이번에는 요걸 써도 되지만 이번에는 수직선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봐봐. 1 기준으로 9 차이 나요. 얼만큼? 10만큼.
이 차이나요? 얼마큼? 마이너스 8만큼. 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x 값이면 되겠구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 10 사이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25번으로 가볼까? 자, 세실수 ABC에 대해서 ABC가 저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x 이거를 만족하는 그런 뭘 구해주세요. 뭘 구해주세요? x의 범위. 볼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로. 오케이? 여기 A, 여기 B, 여기 C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 색깔별로 좀 해볼까? 주황색 그래프가 절대값 x-a.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란색은 색깔 티가 안 나나? 무슨 색으로 할까? 초록색으로 할까? 절대값 x-b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얘가 절대값 x-b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간색으로 C 절대값 x-c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봐봐. 이 부등식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y는 이렇게 세 개 함수로 보라고. 그럼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얘 기준으로 얘가 얘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얘 그래프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기준으로 초록색 기준으로 볼 건데 초록색 기준인데 뭐보다는 얘보다는 누구? 얘보다는 어떻게? 위에 있어요. 그지? 걔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다. 여기밖에 없네, 그지? 아, 알았어. 그럼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보다는 어떻게 있어야 돼?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죠? 얘보다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돼. 됐어? 그럼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보다는 여기는 얘가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어디겠어? 여기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만 내가 원하는 답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줬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요거 기울기 1이죠. 요거 기울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거랑 이거 이게 뭐란 소리야? 이게 뭐란 소리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소리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 점은 얘랑 얘 뭐겠어? 중점이겠지? 얘랑 얘 중점이니까 2분의 1에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B가 됩니다. 답은 3번이다. 뭔 소리야? 5번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면 되게 쉬운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원이가 여기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y는 절대값 x-a 그래프가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로 하자. 넌 얘를 어떻게 그려? 얘를 그리고 싶으면 뭘 먼저 그려라? y는 x-a 그래프를 먼저 그려라. 얘를 그려라. 그럼 여기 얘가 a 딱 찍혀서 마이너스 a 딱 찍혀서 이런 그림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 그림에다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박아놓은 거니까 x축 밑에 있는 거 접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이런 V자 그림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절대값 x의 그래프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있자. 그냥 V자 그래프야. 여기 기울기 1이고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V자 그래프야. 그럼 거기 있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A일 때, B일 때, C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울기에 대한 정보들은 항상 체크해. 직선이 보이면 직선에서 나한테 관심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선에서 관심 있는 거는 한 점과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입니다. 오케이? 기울기는 나한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싶어하는 애인데 거기 있는 걔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죠? 안 그럼 여기는 얘랑 뭐 해야 되냐면 연립해야 돼요. 귀찮단 말이야. 기울기는 난 분명히 여기서 1이고 왜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연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울기는 나한테 많은 걸 주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좋아하는 남자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 그지?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편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잖아? 그러면은 바람펴. 오케이? 그렇다고 막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어. 그럼 내가 바람펴. 이러면 안 되지. 둘 다 적당히 좋아하긴 해야 돼. 오케이?
근데 기울기는 나를 너무 좋아하는 애야.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주고 싶어하는 애란 말이야. 근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울기는 나한테 많은 걸 주고 싶어하는 애입니다. 알았죠?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